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미 늦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4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노화는 소화기관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수만 명의 노인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 고혈압,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의 무려 88%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서서히 질병의 감옥에 갇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3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90세 현역 한의사 김 박사님은 80이 넘어서도 하루에 30명의 환자를 보시고 매일 아침 오전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실 만큼 건강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평생 피해온 4가지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원칙이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 비결을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에서 찾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매일 드시는 평범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3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90세 현역 한의사가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는 4가지 식습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과도한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과자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런 음식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최대 39%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흰쌀밥 한 공기가 설탕 10숟가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혈당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려가면서 우리 몸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75살 박할머니는 평생 하루 3끼 흰쌀밥을 드셨고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관절염 3가지 질환을 모두 갖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으로 식단을 바꾸신 지 6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흰쌀밥 대신 현미나 흑미, 잡곡을 섞어 드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탄수화물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현미,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고구마나 호박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도 추천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낮아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특히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흰 쌀밥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또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보리와 현미를 섞은 잡곡밥 반 공기와 된장국, 계란, 나물 3가지를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균형 있는 식사가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 중 대다수가 매일 하얀 쌀밥, 빵, 과자,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노년기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혈당이 급등하면 당뇨병 위험은 물론이고 뇌 속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미국 약물남용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이를 지속한 노인 집단은 뇌가 최대 7년까지 더 빨리 노화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 만큼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흰 쌀밥 2공기는 무려 180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설탕 45g을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위험성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이 넘으신 김할아버지는 평생 하루 3끼 흰 쌀밥만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인지기능 저하까지 겪게 되셨는데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흰 쌀밥 대신 현미, 흑미, 보리,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고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구마, 호박, 곡류는 당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이 적응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백미 70%에 잡곡 30%부터 시작해서 점차 잡곡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이런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평균 당화혈색소가 0.7%나 감소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85살 이수영 할머니는 처음에는 현미밥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 싶었는데 한 달만 지나니 이제는 오히려 흰 쌀밥이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 변화는 처음엔 힘들지만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지금 30일의 적응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실까요?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노인은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89%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오늘 아침 어떤 밥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떤 밥을 드실 예정입니까?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금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경직되면서 고혈압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골다공증도 악화시킵니다. 놀랍게도 소금은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켜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한데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김치, 장아찌, 국물 요리입니다. 시중에 파는 김치 한 숟가락에는 약 500에서 7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김치 3숟가락만 먹어도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더 문제가 됩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보통 1500에서 2000mg에 달합니다.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저염식을 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염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양파, 파와 같은 양념은 적은 소금으로도 풍부한 맛을 내줍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염식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각이 예민해져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외식할 때는 국물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고 국물 요리를 먹더라도 국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김 박사님은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저염으로 담가 드신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접 담그기 어렵다면 저염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에서도 저염 간장, 저염 된장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의 양을 기존 레시피에 70% 정도만 사용해도 맛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넣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요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소금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물 요리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먹던 국물 요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세계 최상위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셨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고혈압 환자를 진료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환자일수록 혈압 조절이 어렵고 약물 용량도 더 높게 처방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과잉의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소금 민감도가 최대 30%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고혈압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트륨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여 뼈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 골다공증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을 하는 노인은 저염식을 하는 노인보다 골절 위험이 최대 40%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의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25%는 1년 내에 사망하고 50%는 이전에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78세의 이정할머니는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항상 된장국, 저녁은 김치찌개가 필수였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회복 후 저염식으로 바꾸셨더니 놀랍게도 6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모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는데 한 달만 지나니 오히려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미각은 약 28일이면 새로운 맛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3주만 견디면 저염식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저염식을 시작하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요리의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 먹던 국물 요리를 주 2, 3회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30% 감소합니다. 둘째, 국물 요리를 먹더라도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찌개에 건더기만 건져 먹어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양파, 후추, 허브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을 내줍니다. 넷째, 식초나 레몬즙을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산미는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라면, 즉석식품, 절임식품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저염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80명의 노인분들은 평균 4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20mm 수은주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90세 김 박사님은 50년 전부터 저염식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소금을 줄이면 처음엔 음식이 맛없지만 결국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미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죠. 국물 요리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또한 밥, 마늘, 생강을 충분히 넣어 깊은 맛을 내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주의하셔야 할 숨은 소금의 함정이 있습니다. 장류, 김치, 젓갈 등의 전통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빵, 과자, 시리얼, 가공육류 등에도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할 때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2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설탕과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은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최대 70%까지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설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식품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자나 디저트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시리얼, 과일 주스, 심지어 인스턴트 국물이나 소스에도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판되는 요구르트 한 개에는 설탕이 4티스푼에서 6티스푼까지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 한 컵에는 설탕이 6티스푼에서 8티스푼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비슷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감미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시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데 인공감미료는 이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90세 김 박사님은 평생 설탕과 인공감미료를 멀리하셨다고 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수년의 건강한 삶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천연 감미료를 추천하십니다. 꿀, 대추, 말린 무화과와 같은 천연 감미료는 설탕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특히 대추차나 생강차는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노년층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로 단맛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한 번에 한 가지 과일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 박사님은 후식으로 사과 반 개나 베리류 한 줌 정도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과자나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견과류로 만든 디저트를 추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갈아서
약간의 꿀과 섞어 굽기만 해도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디저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말토스, 덱스트로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상위에 적혀 있다면 설탕 함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설탕은 노년의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달콤한 독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적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95%까지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설탕이 뇌 속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뇌세포가 제대로 포도당을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설탕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다는 점입니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명백한 단 음식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요구르트, 과일 주스, 시리얼, 이유식, 영양바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한 컵에 설탕이 몇 스푼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시중에 파는 과일 요구르트 한 컵은 설탕이 6스푼에서 8스푼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는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과 비슷합니다. 또한 시판되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7스푼에서 9스푼까지 들어있으며 이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설탕은 또한 중독성이 있어 계속 섭취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카인과 설탕이 뇌에서 같은 부위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78세 이영감님은 매일 달달한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드셨고 식후에는 항상 단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셨고 기억력 저하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끊고 천연 감미료로 바꾸고 난 후 6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놀랍게도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20% 향상되었습니다. 설탕만큼 위험한 것이 인공감미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선택하는데 최근 연구들은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치고 오히려 체중 증가와 대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면역 관련 질환 발병률이 37%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단맛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신선한 과일을 활용하세요. 베리류, 사과, 배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둘째,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꿀, 메이플 시럽, 대추, 아가베 시럽과 같은 천연 감미료는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줍니다. 넷째, 시나몬이나 바닐라 향을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향신료는 단맛을 느끼게 해 설탕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90세 김 박사님은 단맛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한 대안을 찾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하십니다. 실제로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에 대추 한두 개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소량의 말린 과일을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 라벨 확인도 중요합니다. 설탕은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말토스, 덱스트로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성분표에 서당, 시럽이 앞쪽에 위치해 있다면 설탕 함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약사 5주 정도면 단맛에 대한 역치가 변화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은 양의 단맛에도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설탕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한 달 후에는 예전에 먹던 단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져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각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져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가공육류 제품 등에는 MSG, 인공색소, 방부제, 트랜스지방 등이 들어있어 노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가공육을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 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자연이 만든 식품은 몸에 좋고 공장이 만든 식품은 몸에 해롭다 라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공식품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성분 목록이 길고 복잡할수록 그 식품은 더 많이 가공된 것입니다. 특히 MSG, 인공색소, 향료, 방부제 등의 첨가물이 앞쪽에 나열되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말에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는 밀 프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컵라면 대신 삶은 계란과 채소를 넣은 즉석 국수를 준비하거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특히 노년층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영양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5가지 이상의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는데 이것이 90세가 넘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잡곡밥, 나물 3가지, 된장국, 생선이나 두부 1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간편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기 어려운 분들은 냉동 채소를 활용하면 손쉽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믹서기를 활용한 스무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 바나나에 약간의 단백질 파우더를 넣고 갈아 마시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김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또 다른 점은 식사의 규칙성입니다. 배고프다고 느껴질 때 먹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소 4시간에서 5시간마다 적은 양이라도 식사를 하는 것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 감소하고 소화 효소 생성도 줄어들며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노년의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노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소화 부담이 큽니다. 인공 첨가물과 화학 방부제, 합성 색소는 약해진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유산균이 감소한 장내 환경에서는 이런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낮습니다. 가공식품은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 함량은 낮습니다. 노년기에는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영양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 과자류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인스턴트 식품의 MSG 등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주 500g 이상 섭취 시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트랜스지방과 알츠하이머 질환의 연관성입니다. 과자, 마가린,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82세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혼자 살게 되면서 거의 모든 식사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심각한 소화불량, 체중 감소, 빈혈,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고 우리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식사 패턴을 바꾼 지 6달 만에
할아버지의 체중은 5kg 증가했고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놀랍게도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도 25% 향상되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추천합니다. 첫째,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식 옵션을 알아두세요. 삶은 계란, 통조림 참치, 냉동 과일, 견과류는 준비가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둘째, 주말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를 손질해 냉장고에 보관해두거나 국을 끓여 소분해 냉동해두면 평일에 간편하게 건강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믹서기를 활용한 영양 스무디를 활용하세요.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잘게 갈린 형태의 음식이 영양소 흡수에 유리합니다. 넷째,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과일, 요구르트,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외식할 때는 튀김이나 가공육 대신 구이, 찜, 샐러드 위주로 선택하세요. 실제로 김 박사님은 90세가 넘으신 지금도 아침마다 오곡밥에 제철 나물 3가지, 생선이나 두부, 된장국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계절 과일을, 음료로는 보리차나 녹차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먹던 음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는 가공식품이 없었지만 오히려 만성질환도 훨씬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는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성분 목록이 5개 이상이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물질 이름이 있다면 그 식품은 가급적 피하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약해지지만 음식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 식사가 1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멀리해야 할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과도한 정제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둘째,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셋째, 설탕과 인공감미료 대신 천연 감미료와 신선한 과일로 단맛을 즐기세요. 넷째,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이 4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박사님도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하나씩 바꿔나가 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거나 국물은 조금만 마시거나 디저트는 과일로 대체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먹는 음식이 10년 후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90세 넘어서도 매일 진료를 보고 산책을 즐기는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오늘 드시는 한 끼의 식사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식습관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주는 정제탄수화물만 줄여보세요. 백미 대신 잡곡을 섞어 드시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해보세요. 둘째 주는 나트륨 줄이기에 도전해보세요. 국물은 밥만 마시고 마늘, 생강, 파 등의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보세요. 셋째 주는 설탕을 줄여보세요.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디저트는 신선한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넷째 주는 가공식품을 줄여보세요. 인스턴트 대신 간단하게 데우기만 해도 되는 건강한 음식을 주말에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해보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미각이 되살아나 적은 양의 간으로도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은 단 6개월 만에도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3년까지 젊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0세 김 박사님은 80세부터 시작된 건강한 식습관이 10년 후인 지금의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세 끼의 식사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은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노년기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 점심,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이미 평균 3가지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매일 3번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건강한 노년기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탁에서 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멋진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래 살수록 멀리해야 할 4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식습관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30분간의 가벼운 산책과 저녁 식사 후 10분간의 명상을 70년 넘게 실천해 오셨습니다. 음식은 몸을 만들고, 운동은 몸을 지키고, 명상은 마음을 지킵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이 완성됩니다. 건강한 노년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식습관 개선법을 바로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